안전한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적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강화를 위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을 알아보기에 앞서 지하 안전법을 간단히 알아보면 도심지에 잇따른 집안 침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 시행되었는데요. 지하 안전법에 따르면 지하개발 사업자는 해당 사업의 지하 굴착공사 시 지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집안 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은 지하 안전영향 평가,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 평가, 사후 지하 안전영향 조사, 그리고 집안 침하 위험도 평가로 구분되는데요. 본 영상에서는 개정과 관련 있는 사업 승인 전후의 관리 방안을 중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안전영향 평가는 사업 승인 전 20m 이상의 굴착공사나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경우 실시하며,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 평가 또한 사업 승인 전에 실시하고 10m 이상,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수행하는 지하개발 사업의 경우 실시합니다. 그리고 사후 지하 안전영향 조사는 지하 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한 사업에 한하여 대상 사업을 착공한 후 굴착공사 중 지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그중 지하 안전영향 평가의 협의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하개발 사업자는 사업을 승인받기 전 전문기관에 지하 안전영향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를 실시합니다. 작성된 평가서를 지하개발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제출하면서 사업 승인을 요청하고, 그 후 승인기관은 협의기관에 해당 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기관은 검토기관에 검토 및 현지조사를 의뢰하게 되는데요. 평가서 검토 완료 후 검토기관은 검토 의견을 협의기관에 회신하고, 협의기관은 검토 의견 등을 반영하여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에 통보하면 승인기관은 최종적으로 사업 승인 여부를 검토 후 지하개발 사업자에게 알리게 됩니다. 지하안전법이 시행된 후 약 2년간 국토교통부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협의 및 검토 업무를 열심히 수행해왔는데요. 법 시행 이후 집안 침하 사고는 점차 줄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는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한 국민의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더욱 줄이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보다 강화된 제도를 추진했는데요. 이렇게 2020년 7월 1일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재협의 확대와 사후 지하안전 영향조사 보고체계 강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협의 대상 확대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존의 재협의 대상 조건에 새로운 조건 2개를 추가했는데요. 여기서 재협이란 협의를 다시 한다는 의미로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하개발 사업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지하안전 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추가된 재협의 대상 확대를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굴착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와 협의 당시 대비 흙막이 차수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에 추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흙막이 공법의 변경이란 개정된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제50조,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나 지지구조의 설치 간격이 증가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에서 말하는 차수공법의 변경이란 업무지침 제50조에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공법과 비교하여 적용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차수공법의 주입 간격이 증가하거나 유효직경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하안전법 개정 주요 내용 중 재협의 대상 확대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하개발 사업자 A씨는 빌딩 건설을 위해 지하 18m 깊이의 굴착이 필요하여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요. 2020년 4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으며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협의 당시 굴착공사를 할 때 흙막이 벽체공법에 CIP 공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A씨는 2020년 7월 비용 절감을 위해 승인 기간에 흙막이 벽체공법을 H파일 플러스 토류판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는 승인기간 판단에 따라 재협의 또는 지하 안전 확보 방안 수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업무 지침에 따라 흙막이 공법이 변경되고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었으므로 재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하개발 사업자 B씨는 빌딩 건설을 위해 지하 15m 깊이의 굴착이 필요하여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요. 2020년 4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으며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협의 당시 굴착공사를 할 때 일부 구간의 스트럿 간격을 1200mm로 적용했는데요. 하지만 B씨는 2020년 10월 굴착공사 중 암질이 예상보다 우수하여 시공성 확보를 위해 일부 구간 스트럿의 설치 간격을 1500mm 증가하겠다고 승인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는 승인기관 판단에 따라 재협의 또는 지하 안전 확보 방안 수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업무 지침에 따라 벽체 지지구조의 수평 또는 수직 간격이 변경되었으므로 재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하 개발 사업자 C씨는 빌딩 건설을 위해 지하 18m 깊이의 굴착이 필요하여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요. 2020년 4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으며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협의 당시 굴착공사를 할 때 CIP 공법의 벽체 지지 공법은 스트럿, 레이커 공법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C씨는 2020년 10월 굴착공사 중 시공성 및 안전성 개선을 위해 최하단 지보공법을 어스앵커, 락볼트로 변경하겠다고 승인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는 승인기관 판단에 따라 재협의 또는 지하안전 확보 방안 수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지만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업무 지침에 따라 지지구조의 형식이 변경되었으므로 재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협의 후 차수공법이 변경되는 경우입니다. 지하개발 사업자 A씨는 빌딩 건설을 위해 지하 18m 깊이의 굴착이 필요하여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했는데요. 2020년 4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으며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굴착공사 시 차수공법에 SGR 공법을 전구간 적용하기로 하며 협의된 것인데요. 이후 실시 설계 단계에서 추가 지반 조사를 진행하던 중 일부 구간의 지하 수위가 계획보다 낮음을 확인하고 전 구간이 아닌 해당 구간의 차수공법을 제외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시행령 개정 전에는 승인기관 판단에 따라 재협의 또는 지하 안전 확보 방안 수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었지만 2020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시행령과 업무 지침에 따라 차수공법의 적용 구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재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 사례는 굴착 깊이 20m 미만으로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 대상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굴착 깊이 20m 이상이 되어 지하 안전 영향 평가 대상이 된 경우입니다. 지하개발 사업자 B씨는 빌딩 건설을 위해 19.5m 깊이의 굴착이 필요하여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2020년 4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조건부 동의를 받으며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됐지만 2020년 7월 주차 공간 층고 확보 등의 사유로 승인기간의 굴착 깊이를 22m로 변경하겠다며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지하안전법에 따라 굴착 깊이가 20m 이상 깊어졌기 때문에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지하안전법 개정 이전에는 변경 깊이가 3m 이상이 되어야 재협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 깊이 3m 미만의 경우 재협의를 하지 않아도 공사 진행이 가능했는데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이후 이번 사례 또한 재협의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지하안전영향평가보다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가 비용 및 시간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덜어 악용하는 지하개발 사업자가 많았지만 지하안전법 개정 이후에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지하안전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보고체계를 강화했는데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착공한 뒤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가 실시 중인 기간에는 매달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달의 조사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체계를 개선했고, 조사가 종료된 경우 조사서의 제출 시기를 기존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했습니다.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보고체계 강화에 대한 예를 살펴보면 지하개발 사업자 A씨는 빌딩 건설을 위해 21m 깊이의 굴착이 필요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착공이 시작되는 시점인 2020년 7월부터 10월 지하구조물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협의가 완료됐는데요. 이 경우 시행령 개정 전에는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시기 중 가장 위험한 하나의 시점을 설정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고하면 됐지만, 시행령 개정 후에는 조사를 실시하는 중엔 매달 10일에 월간 보고를 하고 조사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결과 통보서를 최종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달라진 지하안전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잘 이해하셨나요? 달라진 지하안전법. 완벽한 지하안전을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